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오늘 장 초반 조정을 받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행히 아랫꼬리 양봉이 나왔는데 최근 삼성전자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등을 보여준 삼성전자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주주분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럴 때일수록 삼성전자 강한 반등 나올 수 있게끔 화이팅 힘내자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조정 이후로 아랫꼬리 반등이 나왔으니까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단순히 거래량만 보자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오늘 시장의 반등이 정말로 찐 반등이었다면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왔어야 돼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점에서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거래량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반등을 찐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추격 매수를 했다가는 또 한 번 나오는 변동성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차트 한번 봐볼게요. 삼성전자 최근 차트를 봤을 때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한 다음에 또 한 번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상단 부근에서 리테스트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그 이후로 고점을 갱신했나요? 아니죠.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26만원, 27만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다가 그대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현재 삼성전자 또 한 번 주가의 반등을 보여주면서 26만원까지 주가가 올라온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정말로 찐 반등일 거면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 최소한 26만원, 27만원 매물대는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왜? 강력한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을 땐 오히려 지지라인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바뀌는 SR 플립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26만원, 27만원 매물대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에 우리가 무리하게 매수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가 고점이다, 위험하다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왜? 삼성전자 최근 하락 채널 하단을 이탈한 다음에 3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기술적 반등의 A파 상승이 나왔어요. A파 상승과 1대1 상승이 C파 상승에서 나온다면 30만원 중반대 상승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중요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A파 상단 부근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B파 하단 부근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B파 하단 부분은 23만원 초반대의 위치에 있다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25만원 중반에서 삼성전자 무리하게 매수를 했을 때 이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냐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올라갈 거였으면 이렇게 올라갔지 지금 애매한 위치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다고요. 최소 하락 채널 상단 부근은 또 한 번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이러한 상승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무리하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근 조정에 걱정이 되셨다면 최근 상승에 비중을 무리하게 실어 오셨던 주주분이라면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비중 조절이 오히려 중요해질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삼성전자 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건데 왜 매도를 하라 말아야 얘기하실 주주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란 게 위에서 매도를 해서 현금성 자산을 마련했을 땐 눌림목을 공략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위에서 비중을 실고 아래에서 또 비중을 실으라고 하면 이미 손해인 구간에서 어떻게 또 돈을 넣으라는 거야 의심을 먼저 가지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기다려주지 않죠. 곧바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눌렸을 때 살 걸 후회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리스크를 낮추는 비중 조절을 가져가야 된다. 최소한 리스크를 낮추는 비중 조절을 하지 않더라도 눌림목을 공략할 줄은 알아야 된다. 항상 강조드리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대응을 하려면 단순히 주가만 봐서는 안 되겠죠. 차트 분석을 통해서 미리 중요한 구간을
체크하고 거기서 거래량 동반한 움직임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돼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주주분들 중에서 간혹 무조건 이 자리가 오면 매수를 해야겠다, 무조건 이 자리 오면 매도를 해야겠다 얘기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하죠. 하지만 100%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량을 같이 봐야 돼요. 왜? 실제로 거래량은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돈이에요. 자본시장인 증시에서 거래량이 돈이고, 돈이 들어온 자리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차트상 중요 위치를 파악했다면 그 구간에서 거래량 동반한 움직임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된다고요. 지금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지만 윗구간에서 거래량 동반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찐반등이라고 강조드리지는, 찐반등은 아니다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윗구간에서 리스크를 낮추는 비중 조절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눌림목 구간에서 거래량 동반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매수가 체결됐을 때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또 한 번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30만원 중반대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윗구간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삼성전자 주가의 반등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상승이냐 물어보면 그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최근 삼성전자 주가의 조정이 건강한 조정은 아니었죠. 그러면 차트상 쌍바닥이 나오거나 아니면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어센딩 차트가 나오거나 이평선의 정별 구간은 나와야 된다 항상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술적 반등 이후로도 삼성전자 곧바로 고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간의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윗구간에서의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와 수급과 거래량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개인 주주분들이 이러한 대응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다 알고 있죠. 지금도 분명 이해하기 어려우신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신호가 나왔을 때 어디서 대응을 할 건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 연락처 남겨놨어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주주분들에 한해서 어디서 매수를 할 건지, 어디서 리스크를 낮추는 대응을 할 건지 원 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도와드릴게요.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이런 걸 해드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않는다고요.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단위의 타점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신호라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신호만 받아가도 매도를 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내가 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흐름은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선물로 가져왔는데, 최근 삼성전자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시장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항상 시장 상승률보다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항상 있었죠. 그래서 제가 늦지 않게 시장 상승률보다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히든 종목 찾아온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히든 종목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이제는 캐펙스 확대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캐펙스 확대를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 해요. 일부러 지연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을 땐 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손해를 공급자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티나게 팔리는 제품이 있어도 공급자 입장에서 쉽게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도 캐펙스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캐펙스 확대를 해야 된다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는 회사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가요? AI 투자 질주에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가 2,300조 원을 넘어섰고, 메모리 호황이 최소 2년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땐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할 거 없이 충청권 392조 투자를 진행하겠다, 실질적인 규모까지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에 맞춰서 정부도 3대 메가 프로젝트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공격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할 걸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팀쿡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도 메모리 공급난 경고, AI 칩 가격 급등 본 적이 없는 수준이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캐펙스 확대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시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누가 이 수혜를 받냐는 거예요. 많은 주주분들이 건설주, 반도체 소부장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물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미 건설주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확대의 수혜주로서 관심을 받으면서 선반영 구간이 나왔어요. 이미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하는 우리한테는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주가가 곧바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재료 소진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에 강한 변동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건설주,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땐 단기적인 상승에서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노조예요. 삼성전자는 노조 때문에 골머리를 썩였죠. 주가에도 분명히 악영향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노조 이슈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과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캐펙스 확대를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 노조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갈까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라고요. 노조도 이제는 하나의 리스크가 된 거죠. 이 노조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캐펙스 확대에 가장 신경 쓸 건 스마트 팩토리 공정일 거예요. 게다가 이 스마트 팩토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와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캐펙스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업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방이 열려있는 건 둘째치고 윗구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변동폭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요. 아무리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변동폭이 크다면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주가가 상승하다가 10%, 20% 조정 나오면 고점인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적고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우리가 정말로 기대했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가 연락처 남겨놨어요. 010-8037-9663. 늦지 않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다음에 히든 종목 명의라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기회를 잡지 않더라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만 알고만 있으면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언제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종목 명의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